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여쭤볼 주제는 연말이 돼서 국가건강검진이나 대장내시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받기 전, 받은 후 주의사항이나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 혹시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는 이제 검진 시즌이 왔는데 대장 검사 하려면 우리가 장 점막 상태를 깨끗한지 교양 같은 거나 용종, 암세포 같은 것들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이 장 정결 과정이에요. 약 먹는 거 있잖아요. 약 먹고 설사를 두고 해가지고 장을 깨끗하게 비워서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결제를 충분히 드시지 않고 식이 조절을 같이 안 하면 장에 음식물들이 많이 남으면서 점막에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음식물들이나 찌꺼기들이 남으면 점막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막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다가 그걸 빨아내면서 내시경이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검사가 이제 진입이 불가능해서 이게 장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꾸불꾸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이 잘 들어가는지를 잘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데 앞에 구멍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넣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시경 중에서 천공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검사를 깨끗하게 잘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검사 과정에서 큰 합병증이 없게 하려면 장 정결제를 정확하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을 같이 해서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섬유질이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과일, 씨앗이 있는 음식들, 섬유질, 야채 같은 것들은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잘 소화가 되지 않고 배출도 좀 속도가 느립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은 몸에 좋지는 않지만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변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장벽이 깨끗하게 비워질 수가 있는데, 섬유질 같은 것들은 장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장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하시기 전날이라든가 그 전날 정도는 야채 섭취량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씨앗 음식, 씨앗이 있는 음식들은 섭취하시면 그건 무조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출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음식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용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점막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용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선종도 나올 것이고, 과형성 용종이나 림프성 용종, 아주 드물게 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대장내시경의 주 목적인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점막이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큰 혈관이 지나간다고 하면 내시경 이후에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내시경 과정에서 전기절제를 통해서 전기로 이렇게 지지거든요. 그래서 지혈수를 당연히 하고 나오지만, 아무래도 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장기이기도 하고, 또 식사를 했을 때 변이 점막을 쓸고 다니기 때문에 다시 건드려지면서 재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씩은 변에 피가 묻어나올 수 있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화장실 갔는데 변기에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된다고 하면 그건 과량 출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기로 좀 지져주거나 핀셋 같은 걸로 꽉 짚는 지혈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혈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이 출혈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당연히 응급실 가면 지혈수를 해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지혈을 하셔야 쇼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막이 절제되면 크기가 클수록 많은 점막이 벗겨지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핏줄만 있기 때문에 금방 지혈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생긴 것들은 밑에 큰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지혈수를 하더라도 뒤늦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예측도 불가하기 때문에 출혈이 그나마 좀 적게 생기고 감염증 같은 것도 가끔은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면 벗겨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변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장균이 많잖아요, 대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막에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종절제 이후에 출혈이나 감염을 그나마 좀 예방을 하려면 과식을 한다든지 술, 담배 같은 장 점막을 자극하는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당일날은 과도한 움직임,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이후에 통증을 대부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면 장벽을 펴서 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펴지지가 않고 공기를 많이 주입을 해서 장벽을 풍선을 부풀듯이 부풀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내벽을 깨끗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주입이 되면, 우리가 장에 가스 차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공기를 어느 정도 내시경을 통해서 석션을 통해서 뽑아내지만 전체 가스를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 이후에 배가 왜 이렇게 아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99% 이상, 아니죠, 99.9% 이상은 다 가스가 많이 들어가서 배가 아프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당일날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복통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거나 특히 용종을 뗐는데 그랬거나 큰 용종을 뗐을수록 2시간 이후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꼭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천공이나 이런 위험도도 가끔 있거든요. 만 케이스 정도에 하나 정도로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0.01%에 한 분 정도 천공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요. 복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장벽이 뚫렸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뚫렸다면 크기에 따라 뭐 당연히 조치 방법이 다르겠지만 아주 크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경과를 보기도 하고 중간 크기라고 하면 이제 내시경 시술로 핀셋으로 이렇게 꼬집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큰 경우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그 찢어진 부위를 꼬매주는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 검사 권고사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많은 나라죠. 특히나 서구식 육류 섭취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대장암은 육류 섭취, 서양식,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폴립이라든지 용종, 대장암 이런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장암이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장 예방하기가 쉬워요. 왜? 전 단계를 꼭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암 전 단계인 폴립, 용종 중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선종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선종. 그러니까 선종 같은 것은 뭐 육안으로 감별할 수는 없지만 뜯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선종이 나오는데 선종 같은 경우가 시간이 5년, 10년 흘러서 이제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시면 사실 암 전 단계에서 다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예방하기가 쉬운 암이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이제 사망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적절한 시기에만 검사를 하시면 용종 단계에서 벌써 다 끝났을 텐데. 그래서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주기로 50세 이후부터 대장 내시경 하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게 없는 분들을 4년,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종절제력이 있는 분들은 2년 주기로 용종이 발견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2년 주기로 관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